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의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정부가 올 초 목표했던 3% 성장은 고사하고 하향 조정했던 2.9% 성장도 어려울 것이란 예상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저성장 늪에 빠진 건 아닌지 우리 경제 진단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조경엽 경제연구실장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 3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 0.6%를 기록하며 2분기 연속 0%대 성장률을 좀 이어갔습니다. 0%대 이 저성장, 이 점차 고착화되는 건 아닐까요? 예, 외환위기 때와 이제 비교될 정도로 이제 불길한 조짐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서 이 저성장이 이제 고착화되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예. 설비 투자는 이제 6개월째 이제 마이너스를 이어가고 있고 건설 투자도 작년에 비해서 한 6.4%나 이제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수출은 이제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서 이제 3.9% 증가를 했지만 네. 이 반도체를 제한 우리나라 이제 12대 주력 품목의 이제 수출은 6월부터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다가 이제 9월에는 작년에 비해서 한 19%나 이제 감소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취업사 증가폭은 이제 올해 이제 9만 명에도 못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실업자는 이제 19년 만에 이제 최저치를 이제 100만 명을 넘어서 최저치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요. 네.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여기까지 이제 고용 소크가 이어지다 보니까 소비마저도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정부 지출만 이제 나홀로 증가하고 있는데, 과거와 달리 이제 정부 지출의 경기 활성화 효과는 이제 작고 오히려 민간을 위축시켜서 이제 구축 효과는 이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제 청와대와 이제 정부 여당은 경제 위기에 이제 눈을 감고 있고 애써 이제 정책을 수정을 해야 된다는 직원에는 애써 이제 또 길을 막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중요한 시점에서 투자를 실기를 해서 예. 과거 일본처럼 이제 장기 침체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이제 이런 우려감들이 이제 커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문별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이 반도체 분야를 좀 짚어보겠는데 수출이 3.9% 또 제조업이 2.3% 성장하면서 추락하는 우리 경제를 좀 떠받쳐 왔습니다. 문제는 이런 흑자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고점 논란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학계에서는 좀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반도체 불황은 이제 과거에도 한 3번 정도 있었는데, 그때 이번에는 이제 그때처럼 이제 수요와 이제 가격이 폭락하는 그런 상황은 이제 발생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올해를 분기점으로 예. 해서 내년부터는 이제 수요와 이제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이 이제 분명히 나타날 거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가뜩이나 이제 어려운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예. 반도체는 이제 1977년에 3억 달러를 시작을 해서 누적 수출액이 지금 이제 한 1조 달러를 눈앞에 예. 두고 있고요. 그리고 2002년부터는 이제 17년째 부동의 이제 세계 1위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출이 이제 1,000억 달러를 넘어섰는데 단일 품목으로서 이제 1,000억 달러 수출이 1,000억 달러를 넘는 것은 우리나라 반도체가 이제 세계 최초일 만큼 대단한 업적을 지금 남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반도체가 호황이 끝난다는 이제 전망이 이제 우세해지고 있는데요. 몇 년째 이어온 이제 반도체 호황은 4차 산업혁명과 이제 세계적인 호황으로 인해서 수요가 이제 급증한 부분도 예. 있고 또 공급 측면에서 보면 세계 반도체 한 70%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공급할 정도로 독점적 지위를 유지했던 것이 이제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국이 올해 말부터 랜드 플래시를 이제 공급할 예정에 있고 내년부터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도 이제 공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측면에서 이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보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세계적 호황도 이제 끝나간다는 이제 전망이 우세한 만큼 이러한 이제 수요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을 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랜드 플래시 가격이 6월부터 이렇게 좀 떨어지는 현상이 보이고 있는데 따라서 이제 반도체 호황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와는 또 반대로 한때 호황을 누리며 우리 경제를 이끌었던 자동차 산업, 요즘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완성차 업계의 맏형인 현대차가 좀 실적이 곤두박질 쳤고 지난 주말 또 기아차 실적이 추락하면서 위기감이 좀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 자동차 산업도 상당히 위기에 많이 봉착해 있죠. 예, 지금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요. 예. 자동차 산업은 제조업이 한 14%, 이제 수출이 한 11%를 차지를 하고 있고
전후방 산업 연관 효과가 상당히 높은 산업이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의 붕괴는 우리 한국 경제를 이제 뿌리째 흔들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9월까지 이제 자동차 생산은 작년에 비해서 이제 8.4%나 감소를 했고 내수 판매는 3.4%, 수출은 이제 9.3%나 지금 감소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현재 자동차의 영업이익이 이제 2,889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이제 무려 76%나 지금 감소를 했고요. 예. 기어차는 이제 작년 3분기에는 이제 적자였는데 올해 이제 1,173억 달러로 이제 네. 흑자로 전환을 하기는 했지만 그 기저 효과하고 그다음에 이제 통상 임금을 고려를 한다면 작년에 비해서 한 70% 영업이 이제 감소를 한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완성차 업체가 위기가 닥치다 보니까 협력 업체 이제 부도가 이제 현실화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180만 명에 달하는 관련 종사자들까지도 이제 고용을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동차 산업 위기는 이제 중국과 미국 시장에서 판매가 부진한 것과 이제 원화 강세, 예. 그다음에 이제 엔진 신기술 적용에 따른 이제 단기적 비용 발생도 이런 것도 좀 분명히 작용을 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우리나라 이제 고비용 저효율, 그다음에 이제 R&D에 대한 투자 감소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데 이제 경쟁 업체에 비해서 두 배나 시간이 더 걸리고 연봉은 이제 1,000만 원 정도가 더 높은 상황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상당히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R&D 투자도 이제 독일에 비해서 7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자동차 산업의 전망은 상당히 이제 불투명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고 있는 대내적 악재도 우리 경제의 불안감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당장 밖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무역 갈등을 지금 벌이고 있죠. 이 무역 갈등이 우리 경제, 실물 경제는 물론 금융시장에서 지금 계속해서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미국 무역 전쟁이 점점 확전 양상으로 가고 있고 예. 장기화될 것이 이제 분명해 보이는데요. 전체 수출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41% 정도가 40% 정도가 미국과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서 이제 네. 상당히 우리나라 경제에 여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여간 부담이 아닐 거로 이제 보이는데요. 대중국 수출의 한 80%가 이제 부품과 제조업 중간 재화이다 보니까 네. 중국 경제하고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동조화되는 현상이 상당히 이제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중국 경제가 이제 경착륙을 한다면 우리나라도 여기에 따라서 이제 상당한 이제 타격을 치명타를 이제 받을 수밖에 없고요. 미국 무역 전쟁은 이제 미국 시장에서 중국 경쟁 기업들을 제치고 이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사실 있는 게 사실인데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러한 기회마저도 적은 것으로 평가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뉴스에 따르면 이제 최근 멕시코, 베트남, 일본 그리고 독일 등은 이제 무역 전쟁의 수혜국으로 평가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나라는 여기서 이제 빠져 있고 예. 그리고 전 월드뱅크 부총재께서는 미국 무역 갈등은 한국 경제 이제 블랙스완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무역 전쟁이 상당히 이제 우리나라 위험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대미 수출 제품에 대해서 미국이 관세까지 부과를 한다면 예. 총체적 위기에 이제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는 물론 이제 민간 외교력까지 총동원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경제 이제 펀디멘털을 강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내부적인 불안 요인이 있는데 바로 금리 인상 여부입니다. 이주열 하는 총재가 다음 달 기준금리 인상을 강하게 지금 시사하고 있는데 실물 경제가 이렇게 가라앉는 시점에서 금리 인상이 과연 적절하냐 이런 논란이 또 새롭게 불거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엇박자 논란이 일고 있는데 다음 달 과연 금리 인상을 결정할까요? 금리를 인상하든 동결하든 간에 이제 이 결정에 대한 부작용은 이제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금리를 인상하기 전에 결정에 따라서 이제 부작용이 어느 쪽이 더 작은가를 좀 더 면밀히 따지고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가 인상이 되면 이제 소비가 위축이 되고 투자와 이제 고용이 줄어서 경제 전반에 부담을 주고 가뜩이나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영업자들한테 치명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한미 금리 격차가 지금보다 더 벌어진다면
자본이 유출이 되고 그리고 이제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가 이제 한꺼번에 흔들리는 이런 이제 위기가 발생을 할 수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 금통위가 이제 10월 달에는 고용과 경기를 이제 고려를 해서 금리를 동결을 했지만 반면에 이제 경제가 좋았을 이제 상반기에 금리를 한번 인상을 했어야 된다는 이제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번 11월 달에도 금통위가 이제 금리를 동결을 한다면 내년에 가서 이제 그나마 경기가 좋았던 올해 한 번은 올렸어야 된다는 이제 이런 똑같은 비판에 받을 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리고 이제 미국이 내년에 이제 3차례 정도 금리를 더 인상을 할 게 이제 분명해 보이고, 그리고 우리 경제가 이제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나빠질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가서 금리를 인상할 기회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경기가 좋은 올해 한 번은 이제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암울한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참 걱정스러운 대목인데 한은이 제시했던 성장률 전망치 2.7%, 또 정부는 2.9%입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주 국감장에서 2.9% 달성은 사실상 어렵다, 이렇게 좀 시인을 한 바가 있는데 올해 성장률 전망은 2%대 후반, 좀 낮게 아무래도 봐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3분기 실적이 이제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정부 목표 2.9%는 이제 사실 불가능하고, 한은이 이제 전망한 2.7%마저도 사실 달성하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경제 살리기라는 것은 이번에 이제 발표한 이제 혁신 성장이나 일자리 대책처럼 재정이나 세금을 통한 이런 임시적인 방편으로는 절대 불가능하고, 예. 근본적인 정책 수정이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김동연 부총리께서 이제 25일 국감장에서 말씀하셨듯이 여당이나 이제 청와대를 설득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뭔가 커다란 벽에 부딪혀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이런 상황인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감도 들고 있습니다. 이 청와대와 여당은 이제 그 현재 경제 위기를 체질이 개선되는 체질이 바뀌어가면서 나타나는 이제 통증으로 여기고,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나 공정 경제 정책을 더 강하게 이제 밀어붙여야 된다,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김동연 부총리나 이런 정부 쪽에서 이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는 게 상당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부총리께서 이제 실적인 컨트롤 타워가 돼서 직을 건다는 생각으로 이제 청와대 여당을 설득을 해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이제 수정을 하는 한편에 혁신 성장을 이제 강하게 밀어붙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제 개혁 없이는 이제 서비스 산업 발전이 없고, 근데 서비스 산업 발전이 없으면 내수와 고용이 살아나지가 않기 때문에 경제적 이와 같은 이제 경제적 이념에 치우친 소득주도 성장령을 좀 빨리 수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처럼 세금이나 정부 지출을 통해서 지금 뭐 대책을 세우는 것들은 너무 안이하고 한가해 보일 정도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좀 엄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실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